여러분, 아파트 증여 건수 진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주택시장에는 여러분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제가 기자 때 취재할 때도 보면요. 주택 거래가 감소하면 대체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든가 혹은 보합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통상 집값 전망을 할 때 거래량이 떨어지면요. 이게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시장은요. 이런 원칙이, 이런 규칙이 무너졌어요. 이거는 어쩌면요. 시장 실패의 전조가 아닌가. 아니, 이미 시장 실패를 했다. 뭐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시장 실패의 결과는요. 가격 폭등입니다. 가격 폭등. 시장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이야기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 시장이 무너지는 게 참 두려워요. 저는 작은 하나의 지표를 가지고도요. 전체의 어떤 우리 경제를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수지 뚝에 쥐구멍 하나가 저수지 뚝을 무너뜨린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사례가 충분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경제거든요. 그래서 지수를 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게다가 우리는 추세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된다. 그 말씀까지 제가 드리잖아요. 지금 상반기 아파트 거래량 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21.4%가 폭락했습니다. 상반기 아파트 거래량이 말입니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으로 가보면요. 쉽게 말하면 32만 가구가 증발했다는 거예요. 32만 가구가. 야,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매매 거래가 기준으로도요. 지금 109조 원. 전년보다가 21.8%가 삼성에 줄어들었습니다. 거래량이 뭐 32만 2천 건 이거라니까 이게 뭐 32만 건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32만 2천 건이에요. 그래서 21.4%가 줄어드는 겁니다. 야, 이게 32만 2천 건이 금액으로 보면 109조 원인데 이것도 21.8%가 줄어드는 거고요. 이렇게 거래가 엄청 줄어드는데 거래가 엄청 줄어드는데 가격은 여러분 올라가고 있어요. 보세요.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기준으로 보면 한국부동산이 정부 산하 기관이잖아요. 8.08% 올랐습니다. 이거보다가 훨씬 많이 올라온 것은 안산 지역은 20% 올랐다. 폭등장이잖아요. 안산만 오른 게 아닙니다. 수도권 전체적으로는요. 9.8% 올랐고요. 지방은 6.46%, 서울만 하더라도 3.19% 올랐습니다. 의왕, 시흥 이런 데도 다 폭등장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간다니까 도대체 이해 불가야. 시장의 하나의 규칙이 깨졌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시장을 잘 들여다보면 이게 규칙이 깨진 게 아니라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규칙이 깨진 게 아니라 왜곡되고 있다는 것은 시장 실패를 지금 가져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증여 건수가 말도 못하게 늘어난다. 최근 1년 동안의 증여 건수가 전국에서 말입니다. 10만 건이 넘습니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보면요. 10만 건이 넘어요. 이 기간 동안은요. 저가주택이든 고가주택이든 지역이든 가릴 것 없이 크게 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정여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 정여를 했다는 것은 시장에 물량으로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시장에 물량으로 안 나왔다는 것은 거래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더 심각한 것은 이 그래프예요.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무려 말입니다. 2017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를 따져보면 30만 건이 사라졌다고 해요. 30만 2790건이 사라졌습니다. 서울에서만 6만 5255가구의 규모가 증여됐습니다. 여러분, 왜 증여를 할까요? 증여하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2주택자나 혹은 3주택자 여기는 증여세가 엄청난 폭탄이에요. 엄청난 폭탄. 증여세가 기본세율에다가 말입니다. 기본세율이 6%에서 45%잖아요. 여기에다 이 가구는요. 이 가구는 쉽게 말하면 20%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65%잖아요. 여기에다 지방세가 10%니까 6.5%를 더 더하면요. 71.5%예요. 이 가구일 때. 양도소득세가. 아니 내가 산 가격에 오른 가격에 71.5%를 세금으로 낸다면 여러분들은 집을 팔겠습니까? 아니면 자식한테 물려주겠습니까? 자식한테 물려주면 증여세가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50% 안 넘거든요. 물론 큰 금액은 50% 넘을 수 있지만. 그런데 3주택자가 된다. 그러면 더 심각합니다. 3주택자가 되면 양도소득세가 82.5%예요. 82.5%. 이것은 어쩌면 다 뺏어간다요. 다 뺏어간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3주택자들은 무조건 정의하는 거예요. 무조건. 예, 안 팔아요. 매물 안 내놔요. 게다가 더 심각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게. 증여를 하잖아요. 증여를 하면 최소 5년간 이거 팔 수가 없어요. 5년 이내에 팔게 되잖아요. 그러면 증여 가액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에 양도세를 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은 절대 증여를 받은 물건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간단하게 봐서는요. 30만 건 이상이 시장에 물건으로 잠긴다는 거예요. 그죠? 시장에 물건을 잠기면 이게 공급이 안 일어납니다. 공급이 안 일어나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결국 말입니다. 결국 예. 시장을 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저도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이게 양도소득세 낮춰야 된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가 71.5% 최고세율이 82.5%가 돼서 되겠느냐. 예,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도 그 이유입니다. 이거 낮추지 않으면요. 시장에 물량이 안 나와요. 물량이. 여러분 재건축 의무 거주기간 2년 하는 거 그거 폐지하니까 물건 많이 나오잖아요. 물건이. 그러니까 규제 때문에 매물을 내고 싶어도 세금 무서워서 못 내는 거예요. 세금 무서워서. 그러니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밖에요.
물량이 그만큼 떨어지니까. 세금이 폭탄 수준이라서 내가 버티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식한테 물려주든가 이런 상황이 되니까 물량이 안 나오는 겁니다.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게 어쩌면요 더 충격적인 그런 상황을 가져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장은 시장 경제의 원리에 맞게끔 정책을 펴야 돼요. 시장 경제를 억지로 막으려고 들잖아요. 그것은요 실패로 이어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배운 바에 의하면 또 경험치로 겪은 바에 의하면요 시장을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시장을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저는 그렇게 보기도 하고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이요 시장을 이기고자 하면 시장은 왜곡이 일어나서 시장 실패로 가져간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실패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왜 이런 정책을 국민을 못 살게 구는 정책을 계속해서 펴는지 말이에요.